엔비디아가 폭락했다. AI 버블 붕괴 커진다. 이 말을 제가 제목으로 달았는데 이렇게 제목으로 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많이 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니 당신은 말이야 11월 5일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지금 안 꺼진다고 했잖아. 주식시장 안 빠진다고 했잖아. 그런데 다시 AI 버블 때문에 붕괴가 온다니 이런 분석이 도대체 어디 있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는요 변동성이나 다양성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세적으로는 미국이 돈을 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기 때문에 유동성이 강해져서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주식시장에는 거품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 말씀은 대세예요 그냥. 그런데 개별 주식은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산업별 주식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시장을 바로 볼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문제는 엔비디아 인공지능의 대장주인데 이 대장주가 대세 아니냐. 예, 이 대장주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가 6월 24일 현재 118.11달러 오늘만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폭락이죠. 6월 18일에 135.64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만 거의 7% 가까이 떨어지니까 118.11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AI 버블의 붕괴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없지 않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한 거는요.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 엔비디아 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갔어요. 뭐 6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 알다시피 뭐 180% 190%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주가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1위 기업이 됐다니까 엔비디아가. 워낙 갑작스럽게 올라가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도 주식을 팝니다. 1억 달러어치나 팔았잖아요. 네, 1억 달러어치나. 이제 현금화하는 거죠. 이 말입니다. 결국 고점이 엄청 높게 갑작스럽게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익 실현하겠다. 엔비디아 주식 팔아서 이익 실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의 거품, AI의 거품이 붕괴한다. 뭐 이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물음표를 달아놓은 게 그래서 물음표를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AI 버블이 앞으로 붕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진 것은 AI 버블의 붕괴로 단순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냥 지금은 AI 버블에 대한 붕괴도 들어있지만 차익 실현의 요소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너무 변화가 많고 다양성이 클 때는 항상 말입니다. 큰 흐름을 보고 세부 흐름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숲을 보되 나무를 놓치지 마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말입니다. SK하이닉스는 또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클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하려고 드니까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어제는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많이 떨어지면 SK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지면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의 대장주가 떨어지니까 세계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주도
1.09% 빠졌습니다. 192.54가 빠졌어요. 17,496.82가 1호 마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 나스닥 종합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1.09% 빠진 거는 진짜 오랜만에 빠졌죠. 전체 흐름은 빠진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정도로 빠졌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S&P 500 지수 0.31% 떨어졌습니다. 대장주 중심입니다. 예, 16.75가 빠져서 5,447.87로 예, 떨어졌고요. 다우산업지수는 올랐습니다. 블루칩 중심입니다. 0.67이 올라서 260.88까지 올랐습니다. 39,411.21까지 오른 거예요. 이게 다우산업지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동안 지지부진했잖아요. 그죠? 4만까지 올라갔다가 푹 떨어져서 지지부진했으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다우산업지수를 또 사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말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떨어진 것은 인공지능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이익 실현을 위한 차익 실현을 위한 매각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전체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 죽지 않았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유동성은 계속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애플은요 떨어졌거든. 약간 208.14로 떨어졌습니다. 약간 떨어졌어요. 약간 제가 약간 떨어진 걸로 봤나요? 아까 제가 볼 때 약간 떨어진 걸로 봤는데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약간 올랐네요. 0.31% 올랐습니다. 약간 올랐습니다. 0.31% 올랐으니까 208.14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점 예, 6월 17일 216.67보다는 많이 떨어진 숫자죠. 예, 마찬가지 테슬라도 지금 187.44달러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6월 17일 182.58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시장의 오늘 변동성도 굉장히 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시장에 그만큼 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전자 2차 전지주들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아우르게 보는 것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아마 이번 주는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중시 여기는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그런데 그는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4월까지 2.8%였어요. 이거 시장에서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2.6%까지. 그런데 만약에 안 떨어지고 2.8%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 뭐 CPI도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떨어질 거라는 게 대세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이 27일 날 발표되는 그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날이 주식시장에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지독하게 보면서 또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자.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 지금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현금을 쌓아가세요.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분노의 매수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덕목이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